그 청나라가 그 해군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북양대 신인인 그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1871년에 해군을 창설을 합니다. 그런데 그 해군 창설을 해가지고 1894년까지 청일전쟁이 발발할 때 그 전에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해군력이 가장 강력했다. 강력한 해군 함대다.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. 그 규모가 어땠는가 봤더니 78척, 78척의 함선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에서 7,000톤급 철갑선을 2척을 수입을 했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규모가 78척의 함선이었고 이 함선들을 가진 중국이 1891년에 중국 함대가 일본을 방문했다고 그래요. 그런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이 청일전쟁에서 북양함대가 전멸을 했다. 이런 얘기예요.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함대라고 자랑을 하던 청나라 함대가 어째서 이렇게 무참히 참패를 당했을까?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죠. 엄청나게 마음 아파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1840년하고 1856년에 1, 2차 그 아편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 서구 열강들하고의 그 아편전쟁에서 진 것보다도 훨씬 더 일본한테 청일전쟁에서 패한 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. 그런데 왜 졌을까? 어째서 졌을까?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어째서 그럴까?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함선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함선에 장착된 그 무기에서 문제가 됐을 것이다. 뭐 예를 들어서 대포라든지 그 무기가 있잖아요. 그게 결정적으로 무기에서 그 제대로 좋은 무기를 배에다 장착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실권자이던 그 서태후가 이화원을 만든다고 2,400만 냥의 은을 원래 그 해군을 창설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국방 예산을 갖다가 일부를 전용을 해서 이화원을 만들었다.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포라든지 현대식 무기를 그 배에다 장착했다면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절대 지는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것이냐. 1891년에 이 일본을 북양함대가 방문을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중국 함대를 무찌를 것인가, 이길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. 자기들의 전력이나 이런 거는 일본 사람들이 감춰놓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. 그 3년여 기간 동안에 일본은 상당히 현대화된 무기를 장착한 그 함대를 만들지 않았을까.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.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청나라가 일본을 좀 우습게 본 거 아니냐. 상대를 가볍게 보면 반드시 패한다. 또 고사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죠. 교병필패라고. 그것도 똑같은 얘기죠. 청나라가 그 당시에 그 일본 해군이나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 좀 자만심에 빠졌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.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. 거기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냐. 적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겉에 드러난 것이 전력이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죠. 국방 예산을 다른 데 전용했다든지 이런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. 아무튼
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은 우리들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고 뭔가 느끼게 하는,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사고를 갖도록 하는 이런 사건이 아니었나,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